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핫 이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이나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의 이슈도 굉장히 큰데 무슨 중동까지 멀리 쳐다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중동을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사실 중동을 통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요즘 중동 지역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평화협정을 맺게 된 배경과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수행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9.11 테러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01년인데요. 그런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 수행해왔던 그 전쟁에서 한때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친미 정권을 수립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았죠. 그 뒤로 아프가니스탄에 상주하고 있었던 탈레반 정부는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다시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무장 봉기를 자행하면서 미국과 재래전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탈레반들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을 싫어하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여러 부족들을 규합하면서 나름대로 아프가니스탄에 충분한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8년 동안 미국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요. 2001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국에서 연간 전사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숫자는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숫자와 같습니다. 정말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그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 수행 비용은 어땠느냐? 지난 18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투여한 자금은 무려 94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 미국, 정말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더 빨리 종식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중국의 견제가 무엇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투여됐던 많은 전쟁과 전쟁 비용을 철수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데 그 전력을 몰두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의 요 끄트머리 어디랑 인접해 있는지 보이시죠? 바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은요, 지난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라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에 인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을 자신들의 우방으로 포섭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강의 꽃을 피워줬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산권 국가에 바로 인접해 있던 동독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독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과 소련 바로 변방에 있는 대만과 한국, 일본 등을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포함시키고 바로 인접한 이들 국가에게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의 꽃을 피워준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세기 들어 이제 소련은 붕괴됐고요. 러시아는 견제 대상의 1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1순위는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을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자, 방금 보셨던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은 이렇게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을 친미 정권을 세우지 못했다면 여기는 당연히 친중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프가니스탄과 바로 또 반대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란, 대표적으로 미국과 앙숙인 나라죠. 즉 중동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이 거대 국가들이 모두 반미 정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두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2019년 9월 아프가니스탄과 평화협정을 맺는 그 과정에서 미국 국가 공식 문서에는요, 자신들을 9.11 테러를 감행했던 탈레반, 그 탈레반이 국가 명칭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그들의 국기를 그 미국 국가 공식 문서에 사용했다는 점이 바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요, 파키스탄과 인도를 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중국과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 바로 인도를 친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신들의 우군을 하나 포섭하게 됩니다. 바로 인도와 이렇게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아마 인도가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요, 지난 70년 이상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던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이슈를 드디어 종지부를 찍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것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인도를 자신의 식민지령에서 해방시키고 난 뒤에 인도령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를 기반으로 한 파키스탄과 그 다음에 힌두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인도라는 국가는 잘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인접하고 있는 이 카슈미르 지역이 참 애매모호했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의 국왕을 비롯해서 지배층은 힌두교에 가깝고요. 평민들은 이슬람에 가깝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공간은 그렇다면 파키스탄에 붙여야 될지 인도에 붙여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영국은 철수했는데요. 바로 이때 인도가 이들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이들 지역을 어떻게 그 갈등의 고를 해결했느냐. 인도 헌법에 카슈미르는 나름대로 자치구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니네는 니네 나름대로 자치령으로서 니네가 자유롭게 활동해라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도가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파키스탄은 당연히 드디어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로 넘어가느냐 하는 마당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요, 인도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때 절대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인도와 미국이 한편이 됐을 때 파키스탄은 당연히 누구를 찾아갈까요? 옆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무부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이슈에 대해서 서로 공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 동네의 지형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이실 텐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바로 발을 뺐고, 그 다음에 중국과 다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파키스탄, 그렇지만 파키스탄과 사이가 안 좋은 인도, 바로 중국, 파키스탄, 이란이 한 세력을 구비하고요. 인도와 바로 미국이 또 한 세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1대1로 전략과 이것에 대응하기로 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붙은 지점이 바로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불붙음이 바로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여파가 번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요, 바로 1대1로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자신들의 우군으로 편입하면서 태평양과 인도에 호주, 인도, 일본, 미국 등을 아우르는 커다란 영역을 그렸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내놓자마자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독도에 자신들의 군용기를 띄우면서 중러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내 보도들은 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인근의 우리 영해까지 또는 영공까지 침범하게 된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지만
외신의 보도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피고 있는 미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여러 움직임들을 파악하실 때는요, 미국과 중국의 이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에 이것들이 어떻게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살펴보시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핫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 박정호였습니다.